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시청자 사연 무서운 이야기 해볼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 못 듣는 분들은 이제 자러 가야 돼. 여러분들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저학년 한국에서 살 때의 일이었어요. 전 당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위에 눌렸었는데 그때는 뭐 가위가 귀신이랑 연관되어 있다 이런 괴담을 듣기도 전의 일이라 그냥 끙끙거리고 기분 나쁘고 묘하게 무섭다 그런 정도였어요. 귀신을 본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악몽을 꾸거나 가위를 눌려도 그 몸이 짓눌려주는 특유의 느낌이랑 깨고 나서의 안도감 때문에 이거 진짜가 아니라 허상이었구나 라는 거를 바로 인식할 수 있었어요. 저희 집 구조는 현관에 들어오면 바로 제 방, 거실, 그리고 안쪽으로는 남은 가족들의 방이 있어서 제 방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가끔씩 제가 만화책을 읽거나 하면서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가끔 자다가 깨셔서 물 드시러 나오시거나 TV를 보러 나오시면 너 왜 안 자냐고 혼나곤 했었거든요. 그날도 제가 몰래 새벽까지 만화책을 읽다가 안방문이 열리는 인기척이 들리길래 후다다닥 불을 끄고 자는 척을 했어요. 혼나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아버지도 제 방에서 불 꺼지는 게 보이고 발소리도 나고 하니까 그냥 보통 야 얼렁 자라 하고 잔소리하고 마시는데 그날은 별 말씀 없이 인기척이 나더니 TV가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싸 안 걸렸다 하고 뿌듯해했죠. TV에선 축구 경기 소리가 들려서 아빠가 축구 경기 보려고 일어나셨구나 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새벽에 해외 국가대표 경기가 있으면 보셨거든요. 제 방에서 거실이 직접 보이지는 않고 거실 베란다가 보이는데 베란다 창문에 축구 경기 화면이 반사되어서 저한테 보였어요. 아빠가 가끔 새벽에 TV 보시면 저도 나가서 아빠 일어나셨어요? 하거나 같이 보거나 했는데 그날은 그냥 쭉 자는 척을 해야겠다 싶어서 뒤척이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는 이미 출근을 하시고 전 아침 먹으면서 엄마한테 엄마 어제 아빠 새벽에 축구 보시던데?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어제 아빠 중간에 깨서 나가신 적 없어. 그러시는 겁니다. 보통은 아빠가 중간에 깨면 이제 엄마가 아셨대요. 어제 엄마가 깊게 잠들어서 인기척을 못 느끼셨나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TV 편성표가 신문에 나왔던 때라서 그 전날 신문을 꺼내서 편성표를 찾아봤는데 정말 축구 경기 중계가 그 어느 채널에도 아예 없었더라고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뭐지?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겠지. 축구 경기 있었겠지.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아빠 어제 축구 보지 않으셨어요? 하고 여쭤봤는데 아빠가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나와서 TV 본 적 없었다고요. 축구 경기도 없었다고요. 제가 분명히 악몽이나 가위를 자주 눌려도 꿈과 현실은 제가 분명 구분할 수 있었는데 그럼 그날 발소리를 내면서 TV를 튼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이상한 경험을 하고 몇 년 후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는 가족이 모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선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주택에 사는 거라 저는 신이 났어요. 큰 가구들 같은 경우는 화물로 미리 운송을 했지만 제 방 가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아빠가 중고로 구입을 하셨어요. 어차피 몇 년 뒤 한국에 다시 돌아갈 거였으니까요. 한국에선 아동용 책상에서 숙제를 했었는데 이젠 제법 학생 같은 책상과 책상 의자를 받은 저는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해가는데 털을 바꿔도 저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가위에 계속 눌렸어요. 여전히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따로 찾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위 눌리는 현상과 귀신 이 두 가지는 연관 짓지도 못할 때였어요. 이사 온 지 두세 달쯤 지난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의 벽 쪽을 보고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드드드득 드드드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뒤쪽 뒷마당에서 들린다기엔 너무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책상 의자를 책상 밑에 안 밀어놓고 그냥 빼놓은 채로 잤는데 그 책상 의자가 방 가운데서 살짝 빙글하다가 멈추더라고요. 뭐야 잘못 봤겠지 하고 이번엔 벽 쪽이 아닌 책상 쪽을 바라보고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또 눈을 감자마자 드드드드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바로 눈을 번쩍 떴는데 왜 의자가 돌아가다가 멈추면 그 모멘텀 때문에 살짝 더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혼자서 설마 의자가 혼자 돌아갔나? 이게 말이 돼? 바람이 들어오나?
혼자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일어나서 창문도 확인했지만 창문은 꼭 닫혀있는 상태였어요. 기분이 나빠 의자를 책상 안으로 바짝 밀어넣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다시 벽을 바라보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서 갑자기 드득 하더니 이번엔 다가닥다가닥다가닥다가닥 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거예요. 마치 누가 의자를 침대 쪽으로 돌리려고, 의자가 여길 보고 있잖아. 침대는 여기 있고 침대 쪽을 보려고 의자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양쪽 책상이 이제 막혀 있으니까, 방금 의자 밀어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상에 막혀서 막 흔들리는 소리,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소리가 난 거야. 정말 너무 무서워서 뒤돌아볼 생각도 못하고 눈만 질끈 감고 빨리 이 모든 게 끝나길 바랬어요. 금세 소리는 멈췄지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엄마, 아빠 하고 소리칠 용기도, 당장 그 방에서 달려나갈 용기도 안 났습니다. 그렇게 기절을 한 건지 끝내 잠이 든 건지 다음날 아침 일어났고 부모님께 뭔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아빠 나 저 중고의자 너무 불편하다고, 나 다른 거 갖고 싶다고, 새 걸로 사줘, 이렇게 투정 부리는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부모님은 야 저거 좋은 의자야 저거 중고로 샀으니까 이거였지 새 거로 사면 얼만 줄 알아? 네 궁딩이가 이상한 거야 하시면서 쓰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미국 있는 동안 그냥 잘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날 이후로 전 자기 전에 꼭 항상 의자를 책상 안으로 바짝 밀어놨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의자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전 대학생이 됐는데 신입생 술자리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귀신 이야기 좋아하는 친구가 야, 너 그거 지어낸 얘기지? 그래서 아니야, 나 진짜 있었던 얘기야. 그랬더니 야, 원래 자기 전에 의자 책상 밑으로 안 밀어놓고 자면 귀신이 의자 돌려서 앉아가지고 밤새 그 사람 쳐다본다 그러는 거, 그거 유명한 얘기잖아. 친구 말을 듣는 순간 오래된 일인데도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다 돋더라고요. 집에 와서 검색해보니 정말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았어? 나 몰랐어. 의자 빼두면 귀신 앉는다는 이야기 들은 뒤로 안 쓰는 의자는 꼭 정리해요 라고. 귀신들은 국경이 없는 걸까요? 미국 귀신이나 한국 귀신이나 똑같이 의자에 앉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절대 회전되는 의자를 쓰지 않습니다. 중고 가구도 거래할 때 직접 주인을 만나보지 않으면 따로 거래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좀 기센 친구들이랑 노니까 가위 눌리는 현상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 의자도 그렇고 베개도 옆에 놓고 자면 귀신이 옆에 와서 눕는데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나 귀신이나 편안한 건 안다니까.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저는 30대 후반, 현재 생명과학 분야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제가 처음 세포배양이라는 것을 배우던 실험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보고자 이메일을 보내요. 때는 십몇 년도 지난 대학교 갓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뭐라도 실험적으로 알아야 대학원을 가지 않을까 해서 어느 병원의 실험실 인턴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사회 초년생에 배우고자 하는 엄청난 열정으로 주말, 휴일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세포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 열심히 출퇴근을 하던 때였어요. 그림 1과 같은 실험실 구조에서 세포 배양을 했었는데요. 세포들이 균 오염 이슈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눈을 제외한 모든 신체를 가리는 무균복 있죠? 그걸로 갈아입고 들어와야만 했고 입출구도 교차 오염이 있을 수 있어서 only one way, 한 곳으로만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공기 조화 장치로 필터를 통해서만 공기가 유입되고 나가는 항온 항습의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에 제가 친구들과 오후에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였고 아침 일찍부터 실험실에 들어가서 얼른 끝내고 나오자라는 마음으로 서둘러서 배양액을 교체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림 1의 1번 자리에서 세포를 배양기에서 꺼내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 와중에 창문으로 하얀색 무균복을 입은 사람이 출구 쪽으로 쓱 지나가더라고요. 물론 현미경을 보고 있는 중이라서 주변시로 보였습니다. 입구 방향에서 출구 방향으로 쓱 지나가길래 저는 와, 누가 이 주말에도 실험을 하고 가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고 바로 다음 세포를 가져와서 다시 현미경을 보는데 또 같은 방향으로 하얀색 무균복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또 휙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다른 배양실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분명히 내가 들어올 때 불 켜진 방 하나도 없어서 내가 다 불 켜고 들어왔는데 이 짧은 시간에 출구 방향으로 둘이 지나간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얼른 끝내고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허둥지둥하면서 마지막으로 자리 청소를 하고 막 나가려는 때였어요. 실험실 내부에 데이터 정리용 노트북 옆에 켜놓지도 않았던 라디오가 갑자기 켜지면서 이승기의 정신이 나갔었나 봐. 노래가 나오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서 피가 마르는 느낌이 나면서 온몸이 굳는 느낌이었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는 악 하면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탈의를 하고 나왔는지 생각도 안 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그 실험실에서 탈출하고 뛰어나가서 친구들한테 야,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너무 무서웠다, 집에서 제발 같이 있어달라고. 그래서 영화고 뭐고 다 취소하고 집에서 TV 보면서 주말을 지냈어요. 그리고 월요일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실험실을 향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제게 실험을 알려주던 사수가 너 왜 이렇게 아침부터 울상이냐고, 그래서 주말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 치면서 야 정신 차려라 그러셔서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서 또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제가 귀신 봤다더라 이런 소문만 퍼지고 또 별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한 2주 뒤쯤, 그림 2, 공기 조화 시설의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돼서 공무팀 남자 2분이 위에서 필터를 갈고 내려오시면서 연구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책임자급이신 한 분이 아니 이런 무균유지를 해야 되는 실험실에서 필터 쪽 시설로 누가 들어갔다 나왔냐면서 필터 윗부분에 머리카락이 덩어리들로 잔뜩 있었다고 좀 주의 좀 해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정말 의아하게 생각한 게 공기 조화 시설 근처는 연구원들이 들어갈 일이 없고, 특히나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고 공기가 중요하다는 거는 연구원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머리를 빗을 일도 없거니와 머리카락이 뭐 몇 가닥 나온 것도 아니고 덩어리라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수가 그 이제 관리해주는 분들한테 아니 여기 보안시설이다, 여기 묵은 관련된 곳이라서 우리 눈만 내놓고 묵윤복 입고 핸드폰도 안 들고 들어오는데 심지어 필터는 우리 실험실 머리 위에 있지 않냐, 우리 중에 누구 머리카락이 거기 떨어져 있겠냐, 이거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공무팀밖에 없으니까 공무팀 머리카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필터 갈 때 오히려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약간 이렇게 언쟁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자 공무팀 책임자분이 아니 우리 공무팀에는 남자밖에 없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긴 여자 머리카락 덩어리였다, 그것도 한 곳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 사진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필터 여기저기서 긴 머리가 덩어리로 나왔다고. 우리가 어디 여자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놨기라도 했겠냐. 그러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화만 내다가 그날이 끝나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사수와 밥을 먹게 되었는데 저에게 뿅뿅씨 지난번에 그 주말에 진짜 아무도 없었던 거 맞아? 그 실험실에서 본 사람들 혹시 둘이 누구 같았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머리카락 주인이 그 사람들 아닐까 해서.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네, 긴 머리에 하얀 묵윤복에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사수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둘 다 아무 말을 안 하고 한동안 쳐다만 봤습니다. 맞아요. 거기는 눈 이외에는 전부 다 가리는 묵윤복 차림으로 들어야 하는 실험실이었고, 아무리 주변시라도 제 기억에는 분명히 긴 검은 생머리를 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이후에 그곳에 혼자 들어가서 실험을 못하겠다라고 했고 사수 없이는 다시는 실험실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더는 못 다닐 것 같다라고 하고 6개월이 채 안 되어 그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그 이후에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대. 무언가가 지나가는 걸 본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이렇게 실험실 유지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아예 그 실험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대. 지금 저는 다른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지만 아직도 자꾸 그때 일 때문인지 가끔은 실험하다가도 뒤를 이렇게 휙 돌아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불을 다 켜고 실험을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됐대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시는 이어폰 끼고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그때 지나간 사람은 누구일까? 라디오는 왜 저절로 켜졌을까? 필터에 있던 여자 머리카락들은 뭘까? 그건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 경험담을 마칩니다. 연구원 드림이라고. 아쿠아님 썸 타던 실험실 연구원들 들켜서 도망간 거 아닐까? 솔직히 나도 살짝 이런 생각 했거든요. 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그게 뭐 연구원이든 아니면 이 해당 병원에 일하는 직원들이든 뭐 의료인이든. 그래서 몰래 밀실에서 사랑을 나눠야만 하는데 거기가 바로 조용하고 뭐 사람도 잘 없는 거기에 들어가서 거시기 뽕짝을 했는데 이 둘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렇게 몰래 하는 거기 때문에 쭉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처럼 머리카락도 내어주는 그런 찐사랑이 아니었을까.
세 번째 사연. 다음 사연 제목은 거꾸로예요. 브라더의 사연입니다. 20살 때 재수를 하게 되어 대학교 대신 매일 재수학원으로 드나들던 때였습니다. 학원이 멀지 않아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해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아유, 스케이트보드 얼마나 위험한데. 재수하는 귀한 몸이 그런 거 타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또 하필 또 9월 모의고사가 끝난 시기라 걱정도 많았고, 이제 진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선 아무런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없기에 앉아서 종종 재수학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병문안을 오면 모의고사 쪽집게 정리를 공유하기도 하고 수다를 떨기도 했는데, 하루는 제 친구가 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명철이랑 정수가 고깃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 근데 명철이가 문득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손바닥에 상추를 놓고 그 위에 고기, 거기에 쌈장을 얹어서 이렇게 쌈을 싸먹잖아. 근데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손바닥에 쌈장을 바르고 거기에 고기를 올리고 맨 위에 상추를 놓고 쌈을 싸서 먹고 있는 거야. 명철이는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야, 정수야, 여기 사람들 좀 봐봐. 다 쌈 싸는 순서를 반대로 해서 먹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정수는 명철아, 귀신은 사람이랑 모든 걸 반대로 행동한대. 명철이가 뭐야, 그럼 여기 안에 사람들이 다 귀신이란 말이야? 씨, 무서워. 그 이야기를 한 정수 또한 자기도 무섭다는 듯이 박수를 치며 어떡해 라고 말했어. 아니, 진짜 이게 다 귀신인가? 명철이가 다시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을 찬찬히 둘러보다가 앞에 있는 정수를 봤는데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정수가 빠르게 손등으로 박수를 치면서 어떡해 하고 웃고 있었거든. 야, 손등 박수하면 안 된다고? 뭐야, 소름 돋았어. 아니,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 이거 읽으면서 한번 해봤는데? 이야기를 듣고는 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친구의 모습이 마치 이야기 속 정수를 연상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한바탕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친구들은 다 돌아갔고 이내 밤이 깊었습니다. 그날 들은 이야기가 자꾸 다시 생각이 나 전 무서움을 떨치고자 헤드셋을 쓰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눈이 스며시 떠졌습니다. 실제로 눈을 뜬 건지 모르겠지만 주위가 컴컴했고 제가 알고 있는 병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점은 헤드셋으로 듣고 있는 음악이 제가 듣던 음악이 아니라 뭔가 물속에서 듣는 웅성웅성거리는 사람 목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야가 아른아른하면서 어지럽고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위에 눌린 걸까? 저는 그 전에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위를 경험한 적이 없던 터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시야에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초 뒤 그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어둠 속에는 제 병상 침대 바로 앞에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민머리에 이 머리 얼굴색은 흑빛인데 빨간 자상으로 가득했고 체격이 엄청나게 좋은데 다리는 없는 채로 둥둥 떠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도 지를 수 없었는데 그런 저를 보던 그 남자가 갑자기 재킷 안에 있었던 흑빛에 손을 들더니 손등 박수를 빠르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웅얼거리는 소리만 가득한 가운데 손등 박수를 치던 그 남자는 이내 알아듣기 힘든 발음이지만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저는 겨우 가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땀에 범벅인 채로 헤드셋을 빼서 던져버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옆 병상을 사용하시는 아저씨의 검정색 코트가 제 쪽으로 걸려있더라고요. 아마도 몸이 허약해진 데다가 수능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평소 눌리지도 않던 가위에 눌리고 헛것까지 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도 너무 생생했던 그 남자의 흑색의 피부색 그리고 낮았던 그 목소리까지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곤 한답니다. 손등 박수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면 단명하라고 저주하는 거래요. 나만 여기 저승에 있기 억울하니까 너도 빨리 와서 나랑 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사연 보내주신 또 분 중에 진짜 완전 다른 분이고 다른 사연인데 이분이 보신 거랑 좀 비슷한 걸 보신 분이 있어. 이 약간
비슷한 걸 보신 분이 또 있어가지고 그 사연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온 저는 학원 가기 전 시간이 좀 떠서 피로도 좀 몰려오겠다 살짝 눈을 붙였어요. 사실 그 전날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했거든요. 거실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깨기 전까지 한 30분 정도 눈을 붙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 구조가 제 방문 앞은 거실, 그리고 방문 바로 옆에는 식탁과 의자가 놓여있는 주방이었고 그 식탁 옆은 현관문인 구조였어요. 저는 머리를 방문 쪽으로 하고 이불을 깔고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웅성웅성 사람들 말하는 목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잠에서 막 깨게 됐어요. 아니 그 희한한 게 아까 방금 얘기하신 분도 그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 남동생이 집에 왔나 싶어서 정수야 집 왔어? 그런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여기도 정수, 이 가명은 제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야 김정수 왔냐고 고개를 올려다가 거실을 바라봤는데 아무도 없고, 근데 어디선가 분명 웅성웅성 사람들 소리는 희미하게 나는데 반해서 거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그러다 문득 제가 집에 들어올 때 버릇처럼 현관문 걸쇠를 잠그고 들어왔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럼 동생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럼 창문 밖에서 나는 사람들 소리인가 보다 하면서 다시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게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방문 바로 옆 식탁 밑쪽에서 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확히는 제 문 옆 식탁에 들어가 있는 의자 밑에서 다수의 인원이 웅성웅성 속닥속닥 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볼륨을 좀 줄인 시장소음 같은 소리였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현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그 순간 왼쪽 귀 바로 옆에서 죽여! 라는 중성톤의 살기 어린 음성이 귀에 때려 박히듯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명과 함께 온몸이 조여드는 고통이 시작되었고 식탁 밑에서 들리던 웅성거리던 소리는 오른쪽 귀 아주 가까이로 옮겨왔습니다. 중학생 때 그 집에 이사하고 나서부터 종종 가위에 눌렸는데 보통 가위에 눌릴 때는 몸이 영 안 움직여주고 오히려 제가 전신의 힘을 축 빼면 풀려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아무리 몸에서 힘을 빼려고 해도 몸이 막 쪼여들면서 누군가 제 위에 올라탄 것처럼 가슴이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귀 옆에서 바로 옆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웅성대는 목소리로 저는 정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몸에서 힘을 빼려고 했어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몸을 일으키려고 할 때마다 다시 가슴을 팍 누르는 통증과 함께 이명이 들렸습니다. 뭔가 날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살려면 힘을 계속 빼고 있어야겠다 생각하면서 꽤 오랜 시간 온몸에 힘을 푼 채로 누워 있었고 겨우 몸이 풀려서 휘청거리면서 일어났던 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직도 밝은 오후임에도 집에 있던 불이란 불은 모두 다 켜고 안방으로 달려가서 텔레비전까지 켰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동안 동생이 집에 왔고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하고도 시간이 지나니 좀 잊게 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어느 날 저녁 엄마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동안 제 방 이불에 누워 눈을 감고 워커맨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신나게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정말 이상한 기운이 주위에 느껴지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도 뭔가 날 쳐다보고 있다는 기분에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방 한 구석에 어떤 얼굴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름 돋는 건 뭐냐면 저는 침대가 아니고 바닥에 깐 이불 위에서 고개만 돌려서 그 얼굴을 바라본 거였고 그 얼굴은 저랑 정면으로 마주쳤대. 그러니까 바닥에 몸이 없고 그냥 얼굴만 있었던 거야. 저는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했고 그렇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워커맨을 집어 던지고 방을 뛰쳐나가 엄마한테 울면서 엄마 방에 귀신이 있다고 귀신 봤다고 얘기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자다가 꿈꾼 걸로 생각하시고 엄마 너무 다정하신데 황당하다. 다정아 괜찮아. 천사였을 거야. 라며 절 다독이셨는데 한동안은 무서워서 제 방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고3이 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가위에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흔히들 기가 약해지면 가위에 눌린다고 하는데 그 말이 항상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40에 접어든 지금도 그때 그 귀 옆에서 들리던 웅성거리던 목소리와 저를 빤히 쳐다보던 그 얼굴은 너무 생생해서 이거는 뭐 귀신이 아니고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여담인데 저를 쳐다보고 있었던 그 얼굴은 남자였고 젊은 청년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 상황이 제가 무서웠던 거지 절 보던 얼굴의 표정은 꽤 온화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엔 진짜 엄마 말대로 날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어? 온화한 표정으로 기분 나쁘게? 도민남 아니야? 자, 다음은 귀신 이야기는 아니고 좀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2012년 제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보통 낮 동안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날은 개교 기념일이었어요. 덕분에 혼자 집에서 아침 11시까지 퍼즐러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 전화로 띠리리리 띠리리리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당시 핸드폰이 이미 많이 보급되고 집 전화가 점점 없어지던 추세의 막바지였던 때라서 보통 집으로 오는 전화는 스팸이거나 뭐 기호 뭐 몇 번 누구를 뽑아주세요 뭐 이런 거거나 아니면 택배 아저씨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전화를 받으러 안 나가고 침실에서 그대로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 이번엔 갑자기 띵동띵동 띵동띵동 초인종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화가 택배 온다는 전화였나 보네 하고 인기척 없으면 아저씨가 알아서 택배 두고 가시겠지 하고 무시하고 그냥 더 자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두어 번 띵동띵동 더 울리더니 곧바로 또 띠리리리 띠리리리 집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거기서 순간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끊기더니 또 다시 띠리리리 띠리리리 하고 울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받을만한데 우리 시스터는 그래도 안 받았어.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밖에 누구지? 하는데 두 번째 전화가 끊어지더니 마치 이제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이라도 한 것처럼 초인종 누르던 사람이 띵동띵동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희 집 그 번호 키를 열더니 휙 열더니 도어락 그 비밀번호를 삑삑삑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 삑삑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본능적으로 문을 잠궈야겠다는 생각에 몸이 침대에서 스프링처럼 튀어올라서 현관문 쪽으로 다다다다. 저희 집 도어락은 안에서 작은 버튼을 이렇게 옆으로 밀면 밖에서 비번이 맞아도 밖에서 아예 문이 안 열리게 하는 추가 잠금 장치가 있었대. 그래서 그걸 바로 활성화시키고 위에 걸쇠도 걸고 거실로 뛰어와서 인터폰으로 밖에 누가 있는지 비디오로 확인을 해봤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 순간 온갖 상상이 머릿속으로 주마등처럼 팍팍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밖에는 웬 체크무늬 난방을 입은 아저씨가 서서 덜컹덜컹 문을 열어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건 절대 아빠도 아니었고 이모네 가족이 근처 사시는데 이모분은 키가 엄청 크셔서 그렇게 인터폰으로는 절대 하관이 잡히지 않는데 처음 보는 그런 하관만 보이는데 처음 보는 얼굴에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올 남자 어른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지?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엄마한테 조용히 전화를 했고 그날은 진짜 혹시라도 나갔다가 그 사람을 또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녁에 부모님이 퇴근하시고 같이 경비실에 가서 CCTV를 확인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부모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맞았고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결국 범인 못 잡았고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근데 그 진짜 이상한 거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저희 집 앞에 세워놨던 자전거도 도둑 맞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 도둑이 들어가지고 현금 200만 원도 도둑 맞은 적이 있었는데 왠지 그 수상한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그 전에 집에 침입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소름 돋고 무서운 건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저희 집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었는지. 제가 만약에 잠에서 깨지 않았고 혹은 제가 한 발짝 늦어서 그 사람이 비밀번호를 치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저랑 마주쳤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12년이 지났지만 전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워요 라고.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자, 이거는 진짜 현실 공포였고요. 우리 아까 전에 잠깐 그 머리카락 뭉탱이 얘기했잖아. 약간 비슷한 결이야. 이거 진짜 이번 다음 이야기는 완전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한번 아시는 분 있으면 채팅 좀 써주세요. 난 읽어도 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소름이긴 한데. 약 2019년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당시 새로 생긴 룸카페에서 알바를 하던 룸카페 알바생이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방마다 모두 문이 달려있고 문에 기다란 유리창도 사장님이 직접 불투명한 시트지를 붙여서 안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마디로 밖에서는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들으려면 소리만 들릴 뿐 전혀 볼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저희 룸카페에는 별의별 놈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까까머리에 가로 열고 약간 음침하고 어딘가 모자라 보였음이라고 쓰셨어요. 남학생이 혼자 왔습니다. 보통 남자는 여자친구랑 오는 거 제외하고는 안 오는 편인데 혼자 와서는 자기 친구 기다려야 돼서 기다렸다가 같이 결제하고 들어가도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당시 평일 1~2시쯤이어서 손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셔라 했습니다. 한 30분쯤 지나자 까까머리 남학생이 친구랑 같이 계산한다더니 갑자기 자기가 먼저 계산하겠다면서 100원짜리로 계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룸카페 이용 비용이 7,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00원짜리로 7,000원을 그래서 어린애가 지금 돈 없어서 저금통 털어왔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까까머리 남학생의 그 친구라는 아이가 왔는데 또 남자애였대. 왠지 걔는 이 남자애를 그 까까머리 남자애를 쥐락펴락하는 좀 뭔가 기가 세 보이는 그런 아이였대요. 아무튼 계산을 해주고 음료수컵과 과자 접시를 주고 26번 방 맨 끝에 있는 방을 줬어요. 26번 방 번호가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네요. 카운터랑 26번 방은 거리가 있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신경 쓰지 않고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까까머리 남학생이 오더니 테이프와 가위를 빌려달라는 겁니다. 보통 보드게임이나 라면 먹을 때 스프가 귀엽다. 스프가 안 까진다고 테이프나 가위를 빌리기도 해서 별 의심 없이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경과했을 때쯤 저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26번 방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26번 방에서 찍찍찍찍 소리가 아주 빠르게 연달아 나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계속 들어보니 테이프를 막 찍찍 계속 뜯는 소리였대. 엄청 빠르게. 테이프를 왜 저렇게 계속 쉬지 않고 그 소리가 정말 오랫동안 났습니다. 저는 너무 수상하게 느껴졌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냥 하던 청소나 마저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시간쯤 지났을 때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오는 순간 까까머리 학생이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저를 피해 뒤돌아 곧장 문으로 향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유심히 보는데 까까머리 학생의 후드 집업 안에 네모난 박스를 숨기며 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 형태가 그대로 보였대요. 집업 안에 네모난 박스 같은 거 있는 게. 그리고 까까머리 학생 친구는 이미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 룸카페에서 오래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렇게 몰래 나가려는 사람들이 원래 종종 있습니다. 불륜이거나 방 안에서 거시기 뻥짝을 했다거나 지들끼리 찔려서 직원 몰래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티가 납니다. 어찌됐든 저는 속으로 이상한 애들이네 하고서 26번 방을 청소하러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아이 씨발! 너무 놀래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방 팔방에 머리카락 뭉탱이가 널브러져 있었고 다 쓴 테이프심들이 여러 개 놓여져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많은 머리카락들이 있어서 매트 안에 먼지들이 다 올라온 건가 싶었지만 아니었어요.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하나로 뭉쳐져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테이프 포장지도 그대로 있었는데 청테이프였고 그 많은 청테이프를 여기서 다 쓰고 심만 버리고 간 거였죠. 또 음료수 먹으라고 준 컵과 접시는 전혀 손도 안 댄 상태로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빌려주었던 가위와 테이프만 반납대에 놓여 있었고요. 저는 너무 겁이 나서 26번 방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뒤에 오는 알바 언니한테 5분만 일찍 와달라고 같이 청소 좀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언니가 와서 같이 26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언니도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게 다 뭐야? 둘이 무섭다고 막 서로 와 들어가네 마네 그러다가 낑낑대고 어찌저찌 청소를 하고 퇴근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하 너무 허무한가요? 근데 도대체 정체가 뭐였을까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정말 무슨 토막 시체를 설마 테이프로 어쩌고 별별 상상을 다 했는데
글로 적고 나니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지만 당시에는 정말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추가로 룸카페 알바를 하면서 보았던 수많은 일들 중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카페가 불륜 그 네이버 카페 이런 거 있죠. 다음 카페 이런 데 올라가서 불륜 커플들이 엄청 많이 왔고요. 실제로 핸드폰을 두고 가서 제가 진짜 와이프분이랑 전화한 적도 있었어요. 와이프분이 거기 뭐 하는 곳이냐고 의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룸카페라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또 학생들의 모텔이기도 했고요. 성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미친놈은 컵 안 썩다면서 저한테 줬는데 컵 안에 정액을 담아놓는 미친놈도 있었고 아주 별의별 일이 다 있었네요. 결론, 룸카페 알바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이게 뭐야? 그 안에서 도대체 뭘 한 걸까? 그냥 미용 연습을 거기서 했다. 가발로 미용 연습. 그러면 찍찍찍찍 소리는 왜 난 거야? 갖고 나간 네모 상자는 뭐지? 가발 들었던 상자인가? 나름 청소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거 아닐까요? 가위도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아니 근데 보통 미용 연습을 하면 미용용 가위를 쓰지 그냥 아무 가위로나 연습하지는 않잖아요. 미용 연습할 때 머리 마네킹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용 연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네킹이 붙어있는 머리 가발 붙어있는 그거는 좀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가발을 뭐 가발나라닷컴 뭐 이런 데서 샀는데 마네킹이 없으니까 상대방 친구 머리에다가 씌우고 연습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뭐 미용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면 솔직히 가위 정도는 자기 가위가 있을 텐데 그냥 거기 있는 카운터에서 가위 좀 빌려달라고 그냥 막가위로 연습하진 않을 거라는 거잖아. 여러분들의 추리는 뭐야? 뭘까? 미스터리인데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는 뭐 이런 거 같다 하시는 분들,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나도 궁금해서 미치겠으니까.